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원소에 대한 내용이었고, 원소와 주기율표. 지금부터는 무슨 내용 할 거냐면은 이제 화학 결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화학 결합 파트는 교재에서는 76페이지 보시면 되고, 그래서 76페이지에 화학 결합의 원리부터 설명해 볼게. 화학결합의 원리. 일단 화학결합의 어떤 정의 혹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일 성분, 즉 원소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물질은 결합을 이루면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거나 보거나 혹은 심지어 사람의 신체도 다 물질인 건데, 이러한 물질은 어떠한 결합, 어떠한 이런 원소들이 어떠한 형태, 어떠한 종류로 결합이 되어 있냐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들은 크게는 어떻게 결합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냐면은, 모든 물질은 크게는 세 가지 결합 안에 들어있어. 세 가지 결합 형태. 그래서 결합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온 결합. 교재 뭐 잘 쓰시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 형태인 공유 결합. 세 번째 파트는 원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언급만 할게. 금속 결합. 세 가지 타입이에요. 근데 통합과학 때는 뭘 배우냐면은 이 두 가지를 배워. 이온 결합, 그 다음에 공유 결합. 오케이? 그럼 각각의 타입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얘를 구분 지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쉽게 좀 어떤 물질을 보면, 어떤 화학식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으면 좋거든. 이게 이온 결합인지, 이게 공유 결합인지, 이게 금속 결합인지 알 수 있는데,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이래요. 이 세 개를 구분 짓는 방법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온 결합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결합인 거예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 정전기적 결합에 의한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공유 결합은, 이건 이따가 설명할게. 전자쌍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결합.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결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금속 결합은 어떤 타입이냐면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와의 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쓰자면, 간단한 어떤 정의만 쓰자면은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고, 이게 지금 뭔지는 잘 감이 안 오지. 그러니까 조금 더 눈에 잘 보이는 형태인 구분법을 좀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온 결합은 뭐와 뭐와의 결합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얘는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와의 결합으로 좀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결합의 형태가 금속과 비금속이 섞여 있다, 동시에. 그러면 걔는 거의 대부분 이온 결합이야. 두 번째, 공유 결합은 어떤 결합 안에 비금속밖에 없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공유 결합이야. 거의 대부분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지면은 당연히 봐봐, 이게 주기표 상에서 크게 두 가지였었지? 금속과 비금속이었었지, 저번에. 금속과 비금속, 그치?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크게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금속 더하기 비금속이 이온 결합이고,
비금속 더하기 비금속이 공유면은 금속 결합은 금속밖에 없겠지? 그치? 경우의 수상. 그래서 금속 결합은 그냥 금속들끼리의 결합인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금속만 있으면 돼요, 얘는. 뭐 정확히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이긴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화학식 형태로 보자면은 그냥 금속밖에 없으면 그냥 금속 결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노란색 방법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방식이고.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그러면. 보통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통합과 내신 하실 때 가끔씩 등장하는 시험 문제일 거야. 내가 그냥 임의의 화학식을 줄게. 여러분들이 이 화학식을 통해서 이게 이온 결합인지 혹은 고결합인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자, LiCl이라는 물질이 있고 LiF라는 물질이 있고 뭐 아니면은 뭐 CO2, CO, NH3 아니면 CaCl2 그다음에 NaHCO3 뭐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CaO, MgO 아니면 CuO 아니면 O2, H2, N2, Cl2, F2, HCl 뭐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고 아니면은 H2O2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거든. 6대 12대 6짜리 이름은 포도당이야. 포도당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CH3, COOH 이름은 아세트산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이런 것도 AG 내가 지금 막 쓴 거야. 이미의 어떤 화학식들, 물질을 내가 쓴 거고 이 물질이 지금 어떤 결합 타입인지만 구분 지으시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이 화학식 안에 금속이 있으면 이온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속 결합은 거의 없거든. 뭐 이런 거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금속 결합 같은 경우는 금속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학식 안에 금속이 있으면은 뭐 비금속만 있으면 되겠지. 나머지는 다 고온결합인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여기서 보시면은 요 주요표 상에서 다시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 다시 한번 구분 지어 볼게. 다시 구분 지어 보시면 주황색이 비금속이거든. 주황색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파란색이 금속이거든. 그 나머지 모르는 거는 암기하셔야 돼. 어쨌든 여하튼 이게 금속과 이게 비금속인데 어떻게 보면 비금속을 암기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 뭐 수소 아니면 어차피 탄소, 질소, 탄소, 플로린, 염소 대부분 이런 데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얘네만 있으면 비금속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 자 볼게. 그래서 일단 나는 이 문제 푸실 때 금속만 칠게. 동그라미를. 자 Li 금속이지. 그 다음에 Li 금속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Ca 금속이거든. Na 금속이고 그 다음에 Ca 금속, Mg 금속, Cu 금속 그 다음에 Ag 금속이네. 됐어? 나머지 비금속은 내가 주황색으로 칠게. 이게 주황색 비금속, Cl 비금속, F 비금속, 그 다음에 다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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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비금속, 비금속 다 비금속이야. 그 다음에 얘도 비금속이고 다 비금속이고 비금속 결합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겠지? 결론. 자 금속과 비금속이지?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얘도 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공유고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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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 결합, 이온 결합,
이온결합. 다 000이고 0. 얘만 혼자 금속결합인 거야. 금속밖에 없으니까. 금속결합. 자, 여기 대해서 이의 있는 사람? 혹시 뭔가 궁금한 점? 이상하다. 리우 없니? 괜찮아?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 얘는. 넘어간다? 이건 이제.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이 세 가지 결합 타입 중에서 금속은 안 할 거야. 그냥 소개만 한 거야. 내가 그냥. 우리가 지금 좀 더 집중할 것은 이온과 공유일 텐데, 나는 지금 이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이온만 할게. 지금은 일단. 분류한 것이고, 자, 첫 번째 1번. 그래서 이온 결합. 정의는 얘기했어. 정의는 이미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인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다. 인격이 아니라 인력.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 결합이 우리가 이온 결합인 것이고, 예를 들면은 이래요. 교재는 이거는 77페이지 보시면 돼. 77페이지. 77페이지. 예를 들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뭐 얘들 NaCl 있어. NaCl 이런 어떤 물질이 있다 쳐볼게. 아까 내가 소개했지만 NaCl에서 Na가 금속이지, Cl이 비금속이지. 그럼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겠지. 이게 왜 형성된 거냐면 사실은 형성된 원인은 뭐였냐? 알고 보니까 얘는 Na 플러스 양 이온과 Cl 마이너스 음이온끼리의 결합이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일단 Na가 전자 하나 잃고 Cl이 전자 하나 얻어서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 되면 서로 무슨 힘이 벌어져?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이 돼요. 플러스 양이온이고 마이너스 음이온이니까. 그래서 서로 붙는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지. 그림으로 그리면은 Na 양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Cl 음이온이 있으면은 서로 붙는 거야. 그러면 서로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붙는 거겠지. 이런 것들이 단도로 있진 않고 연속적으로 플러스 양이온 또 마이너스 음이온 이런 식으로 거의 무한하게 쭉 시리즈로 펼쳐지는 게 이런 물질인 거예요. NaCl 소금 결정이겠지.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온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볼게.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끼리의 결합인 것이고, 뭐 그림으로 교재에 있는 거 하나 보면서 설명해 볼게.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사례는 뭐 CaCl2 이런 물질도 있고, 아니면은 뭐 NaCl 이 두 개만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볼게. 자, 원래 Ca는 원래 중성 원자였으나 얘가 전자를 두 개 잃어버리면은 요 Ca 중성 원자는 Ca 플러스인 양이온이 돼. 양이온이 되는 거야. 왜 얘가 되는 거냐면은 그거는 이따가 설명할게. 다시.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성이었으나 전자 하나를 얻어버리면 Cl 음이온이 돼요. 음이온. 그래서 여기 C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끼리 서로 만나면 뭐가 돼? 얘가 될 수 있는 거야. 다만 얘가 두 개 필요하겠지. 이거 두 개만 있으면은 얘가 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은 그 원자와 이온 간의 전자 배치도 얘기할 수 있어. 전자 배치. 써볼게. 자, 우리 원래 알기로는 Ca는 20번이지? 그러므로 Ca의 전자 배치는 20번이니까 2, 8, 8, 2라고 쓸 수가 있어. 물어볼게. 껍질수 몇 개야, 이거 지금 껍질수가? 4개지? 4개지? 그치? 응. 왜냐면 하나, 둘, 셋, 4개니까 껍질수가. 근데 Ca 플러스가 되었어. 무슨 얘기야? 가장 바깥에 이거 날린 거지. 얘는 E 플러스의 의미는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니까 내가 Ca 플러스의 전자 배치 쓰시면은 2, 8 되는 거야. 그래서 Ca 플러스의 껍질 수는 몇 개야? 3개지. 보이니? 보여? 그래서 얘 껍질 수 4개. 근데 양이온 되면 껍질 수 몇 개가 돼? 하나 빠져서 3개가 돼요. 그 다음에 Cl 볼게. 자, 원래 Cl은 3죽이지? 3죽이니까 껍질 수 3개야. 왜 그런지 써볼게, 다시. 왜냐하면은 Cl 같은 경우에는 2, 8,
7이거든. 그래서 껍질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거든. 근데 전자 하나 얻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 8, 8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중성 원자에서 음이온 되는 과정에서 껍질 수 같은 경우에는 봐봐. 3개에서 3개로 감소도 증가도 없어. 알겠니? 이건 법칙이야. 이건 규칙인 건데 항상 이온가라는 물질 안에서 중성 원자가 양이온되는 과정에서는 가장 바깥의 껍질 하나를 버려. 그래서 4개짜리였으면 3개가 되고 3개면 2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이온 같은 경우에 음이온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껍질 수가 3개에서 3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네, 규칙이에요 이건. 그래서 뭐 조금 더 쓰자면은 양이온은 그래서 껍질 수가 하나 감소하게 되고, 우리가 화학결합 과정에서 중성 원자가 양이온 되면은 이 과정에서 껍질 수가 1개 감소. 반면에 원자에서 음이온 되면은 껍질 수 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예를 해볼게. 자, NaCl 해볼게. NaCl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중성 원자인 NA였다가 전자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Na 플러스 전자 하나 내뱉겠지? 이게 Na 플러스 되는 과정이고, 얘도 동일하게 껍질수 써보시면은, 써볼게. 원래 NA는 12번이니까 2, 8, 8. 미안. 2, 8 하나겠지. 원래 3개였으나 Na 플러스가 되면서 2, 8 되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수가 3개에서 2개 된 거지. 껍질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한 게 보였고, 그 다음에 C를 볼게. C는 동일해요. 동일하게 쓰시면 되겠지. 동일하게 쓰면은 껍질수가 3개에서 3개 유지가 되겠지. 이게 NaCl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보통 교재에서 어떻게 좀 표기하냐면은 따로 그림을 좀 표기해줘요. 그려볼게 이제. 얘부터 그리면은, 자, 원래 우리가 NA에 대한 전자 배치는, 자, 원래 NA의 전자 배치는 뭐냐면, 볼게. 핵 전자량이 플러스 11이니까 껍질수 3개겠지? 하나, 둘, 3개. 한 다음에 가장 안쪽에 몇 개 그리면 돼?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하나 그리면 되는 거야. 이게 Na 중성 원자의 전자 배치일 텐데, 그치? 이해됐니? 리오야? 근데 Na 플러스의 전자 배치는 이 바깥 하나를 날리는 거니까 Na 플러스의 전자 배치는, 자, 똑같이 핵전화량 쓴 다음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만 그리고 세 번째 날린 거야. 그래서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8개 하면 되겠지. 이게 뭐야? Na 플러스의 전자 배치인 거고, 근데 다만 얘는 기존 NA와는 다르게 중성이 아니라 이제는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괄호를 친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플러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Na 플러스라는 거의 어떤 모형을 이렇게 그리기도 해. 그래서 전자 배치 그대로 그린 다음에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은 괄호 치고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됐니? 그 다음 Cl 해볼게. Cl. 원래 Cl은 원자번호 17번으로, 얘는 11번, 얘는 17번으로, 그래서 얘는 핵전화량 플러스 17인 것이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있으면 보시면은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7개인 거야. 287. 리고야. 보이지? 수빈아 보여?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Cl 마이너스가 되면은 얘는 전자 하나 얻은 거니까 그대로 그리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으면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자 하나 얻은 거니까. 이렇게.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괄호를 친 다음에 전하량 쓰면 되겠지. 마이너스. 그래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됐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NaCl
요 화학 결합된 상태를 그리고자 한다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얘를 네가 그리고 싶으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린 다음에 이거 그리시면 돼 이제. 그래서 플러스 11짜리 핵전이랑 그린 다음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Cl 마이너스는 플러스 17짜리 그린 다음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껍질. 그린 다음에 전자를 배치하면 되겠지 이제. 얘는 이제 원래 11번이지만은 하나를 잃어버린 거니까 총 10개짜리 전자를 가지고 있을 테니 2개, 8개.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7번이었으나 전자 하나 얻어서 총 18개 되겠지? 그래서 2개, 8개, 8개. 점으로 찍으면 될 거야.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NaCl의 모습인 거야. 됐니 여기까지? 이해했니 혹시? 내가 좀 빠르게 얘기했는데 몇 개 더 해볼게. 그 다음에 CaCl2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다시 요 그림이 NaCl의 전자 배치인 거야. 이 모습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CaCl2도 그려볼게. CaCl2도 그려볼게. 일단 얘는 특징이 보시면은 뭐 양이온이 여기 하나 있고 음이온이 2개 있는 건데 이럴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운데 양이온 그리고 가운데 양이온 배치해 놓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음이온 배치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됐어? 일단 이렇게 배치하는 거고 그릴 때는 그 다음에 어차피 C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얘잖아 그렇지? CA2 플러스 형태일 텐데 다시 CaCl2 안에서 어차피 얘 CA는 CA2 플러스의 양이온을 가질 테고 Cl은 Cl 마이너스 음이온인 거거든. 두 개의 양이온과 음이온과의 결합일 텐데 그럼 CA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볼게. 원래 CA는 전자 매치가 288둘이었으나 결합된 상태에서는 전자 2개 잃어버린 거니까 288일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288, 좀 3개 껍질 그리면 되겠지? 하나, 둘, 셋 개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핵전화량은 플러스 20. 전자 배치를 그릴 때는 지금 288이니까 2개, 8개, 8개 그리신 후에 어차피 CA는 결합된 상태에서는 2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2 플러스 쓰시면 되겠지. 이게 CA2 플러스, 그러니까 CaCl2에서 CA2 플러스의 전자 배치인 거야. 됐어? 두 번째, Cl2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서 구했지? 이렇게 그리라고 했었지? 그래서 동일하게 마이너스 음이온 그린 다음에 원자핵 전하량은 플러스 17이니까 플러스 17 그리신 다음에 껍질 수는 몇 개야? 여기서 3개였지? 288이지? 그렇지? 288 총 3개 껍질이니까 하나, 둘, 셋 동일해요. 똑같이 그리면 되고 전자 배치를 맞추실 때는 2개, 8개, 8개겠지. 이게 CaCl2의 전자 배치 모형인 거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러면은 이런 거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이온을 A 이온이라 하고 얘를 내가 B 이온이라 치면은 A와 B 이온에 가지고 있는 전자 배치는 서로 똑같은 거네라는 거야. 똑같이 생긴 게 봐봐. 얘도 뭐야? 288. 얘도 뭐야? 288이지? 똑같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A와 B의 전자 배치는 동일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오케이? 지금 화학결합 처음 배우면은 아마 여러 가지가 지금 막 섞여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다시 볼게. 다시 이런 식이 주어지면 우리한테 먼저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면은 이런 게 떠올리시면 돼.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일 텐데 전하량이 얼마이냐라고 아셔. 전하량이 얼마일까? 그래서 CA는 2 플러스, CL은 마이너스, NA는 플러스, CL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암기해줘야 되는 거거든. 다시 볼게. 왜 그러냐?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일단 암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 주기율표 상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 이온식에 대한 그 전하량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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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AL 3 플러스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N 3 마이너스 P 3 마이너스 5는 2 마이너스 황도 2 마이너스 마 저거 따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왜 CA는 전자 두 개의 1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원래 두 개 잃어요 라는 거야. 원래 두 개 잃어. 얘는 항상 결합할 때 왜 항상 CA는 전자 하나를 얻어? 원래 하나 얻어 얘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하다 보면 좀 되니까 이따가 다시 좀 연습해 볼게. 일단은 이 파트가 첫 번째 이온 결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 이온 결합. 다시 이온 결합은 그래서 금속 양 이온과 비금속 이온끼리의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뭘 인지해줘야 되는 거냐면은 이걸 보고 이렇게 그릴 수 있니? 이거를 할 수 있니에 대해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 뒤집어서 좀 어려워지면은 이 모형만 준 다음에 이게 NaCl인 것도 알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걸 연습해볼게 이따가. 일단은 잠깐 맛보기만 보여준 거고 좀 넘어가서 연습만 좀 여러 번 해보면서 좀 숙달시켜 봅시다. 여기까지 할게.